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 독해 같이 풀어봐요. 이번엔 35번부터요 39번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실 같은 범주에 있는 겁니다. 관계없는 문장, 순서, 문장 넣기는 모두 글의 흐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35번부터 풀겠습니다. 관계없는 문장 있죠. 자, 이 문제는요. 적대관내가 중요한 단서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이게 줄임말입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는 무조건 적대관내예요. 이게 있으면 그냥 표시를 하세요. 중요한 단서니까. 그리고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늘 선지 1번까지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35번은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할게요. 자, because 나왔으니까요. 콤마 찾아서 절 표시해주고요. 식물이 재난으로부터 동물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필수입니다. 그 손상된 환경의 재활성화예요. 소생에. 왜 식물이 이렇게 선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회복하는 선호되는 능력. 그거는 아마 동물과는 달리 그것들이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그런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준을 잡아야죠. 뭡니까? 식물이 재난에서 회복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질문 나왔죠? 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 그랬더니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이 식물이 재생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자, 보면 여기 지시 대명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죠. disability. 아무튼 앞에 있는 거를 지칭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능력이 식물의 메리스템 주석에 안 나왔어요. 이게 분열 조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화면에 이미지 나왔죠. 이런 겁니다. 분화되지 않는 조직이 있는 영역이에요. 뿌리나 줄기에. 그런데 이 뿌리와 줄기는 특정 신호에 반응해서 새로운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열 조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생하는 거잖아요. 자, disability가 앞에 있는 걸 받아준다고 T를 팍팍 냈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재생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관계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 if 나오니까 콤마 찾아서 표시해주면 편하고요. 만약 분열 조직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식물은 회복하고 완전히 변형시킵니다. 환경을. 자, 여기서 메리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앞에 나왔으니까. 메리스템 때문에 재생을 하는데
이게 손상되지 않았을 때 또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을 봐도 메리스템으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번 관계에 있는 문장이고요. 자, 당신이 이 현상을 더 작은 규모로, 스케일로 볼 수 있는데 나무가 번개에 의해 맞은 나무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새로운 가지를 만들 때요. 그리고 그 가지는 옛날 상처로부터 자라는 가지네요. 자, 이건 뭡니까? 디스 피노미넌이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거죠. 예. 뭘 받아줘요? 예, 계속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이 재생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사례로 나온 거네요. 3번 문장은. 예. 관계에 있는 문장이고요. 자, 다음 문장이요. 숲과 들판의 형태로 식물이 규제하는데 물에 술안을 흘려 그리고 조정시키는데 대기권에 있는 대기의 그리고 화학적인 구성을요. 자, 여기서 재생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것 같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재생이나 식물을 다시 그리고 싹을 돋는 것에 추가해서 손상이 된 영역은요.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재생 나왔고 또 여기 어쏘 하면서 회복된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 뭐 이건 앞에 나와 있는 재생 얘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관계에 있는 문장이네요. 답은 4번. 그 이유는 식물이 재생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원래 35번 관계없는 문장은 쉽게 나오는데 이번엔 사실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36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ACB가 답인 적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처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주어진 문장 역시 접대 관내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문장 이게 기준이 되죠. 두 개의 물의 두 개의 자연스러운 그런 형체들이 다른 수준에 서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게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기준은 뭐예요? 빌딩 어 캐널 그리고 뭐 두 개의 물 수위도 나왔고 레벨도 나왔고 프로블럼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자, A번 일단 보겠습니다. A번은요 then이 있네요. 그리고 그냥 어퍼가 아니라 디 어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퍼 게이츠가 언급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배도 더 쉽이에요. 더 쉽. 그러니까 배 얘기가 앞에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표시한 것만 봐도 A가 맨 앞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는 단락별로 이어지는 거를 찾으면서 하면 더 정확해져요.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윗문이 열리고 배가 지나가고요. 아래로 향하는 그런 길로부터 과정이 반대로 작동을 하고요. 배가 2층에서 로크로 들어가고 물이 그 로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박소로부터 나옵니다. 배가 낮은 수위에 나란히 있을 때까지. 자, 일단 A가 맨 앞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리고 배가 옮겨가는 과정이네요. 자, B 보겠습니다. 콤마 찾아서 끊어주고 배가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여기요. 어베스. 어가 있다는 거는 이게 처음 등장했다는 거죠. 여기 D 어퍼 게이츠입니다. 앞에 어퍼 게이츠란 말이 있었다는 거죠. 배가 위로 갈 때 윗문이 닫혀진 상태로 있어요. 배가 정박소로 더 낮은 그런 수위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로 흘러가는 문이 아래쪽을 향하는 문이 그러고 나서 닫히고요. 더 많은 물이 그 바닥으로 옵니다. 바닥. 베이스는 여기 물 얘기니까 물의 구역입니다. 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알아보기 쉽게 그냥 구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점 올라오는 물이 그 배를 들어 올려요. 더 높은 물가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더 높은 데 있는 물가로 옮긴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배가 이렇게 나왔고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랬더니 윗문이 어떻게 닫히고 하는 그 과정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네요. 배가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네. 일단 앞에 어퍼 게이츠가 없죠. 여기 기준에서는 지금 어퍼 게이츠가 없죠. 그러면 B는 맨 앞은 아니겠네요. 예. 일단 여기서 B가 맨 앞에 있는 거는 퀘스천 마크. 자, 다음 가죠. 그 수위에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하나 이상의 물 계단을 만들었어요. 럭크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 물 계단이 배나 보트를 두 수위에서 위아래로 옮겨다 준대요. 얼러크 이렇게 처음 나왔고 이게 인공 물 바닥입니다. 그것이 물 구역이요. 구역. 인공 수역 인공 구역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 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콘크리트 벽과 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 한 쌍을 갖고 있대요. 자, 지금 여기서 the difference in level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different levels가 있죠. 요거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일단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엔지니어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엔지니어링하고 연결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럭크가 이렇게 처음 나왔고 C가 맨 앞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C에 있는 단어를 받아줄 만한 게 또 뭐예요? 네. 게이트 이렇게 나왔죠. 어퍼는 아니긴 합니다만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배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C 다음에 B네. 그 다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배를 들어 올렸잖아요. 물의 윗 수역으로. 그러고 나서 윗문이 열리고 배가 통과해 가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BA입니다. CBA. 자, 이거는요. 파나마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에서 배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문화가 작동하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또한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작동을 한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화 작동 얘기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또 여기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도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는데 consciously하고 fallacious cognizant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개의 잣대로 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A번은 however가 있으니까 맨 앞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덜 안다. 어떤 주장이 사실이란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맨 앞에 올 수 없죠. 자, 그래도 계속 볼게요. 뭐 연결되는 거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회적 세계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고요. 반드시 알지 않고서도 특정 생각의 출처를요. 이것도 연결되는 거니까 뭐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요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네요. 오케이. A는 맨 앞은 아니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담고 있긴 합니다. 2부에서 봐요. 자, 이제 B로 갈게요. 콤마 활용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설명해야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해요. 어떤 변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환경을 고려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생각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대요. 자, 여기 보면요. 이거죠. understand, which excuses.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ultural ideas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consciously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B는 맨 앞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로 갈게요. 우리가 문화적인 인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 스크류 드라이버 나왔고 as 나왔죠. 뭐뭐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지워도 돼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넣든지 간에 요점은, 자, 이렇게 요점이 있으면 중요한 내용 보인다는 신호를 팍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점이니까요. 우리의 동기가 만연하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숨겨져 있지 않죠. 자, 여기 보면요. 포인트는 우리의 동기가 숨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맨 처음에 첫 문장에 요게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cultural notion, 그것도 더로 나왔으니까 앞에 이 cultural notion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거죠. 네. 그러면 BC가 성립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의 동기가 숨겨져 있지 않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consciously죠.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까지는 의식한다. 의식적으로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른 내용은 뭐예요?
덜 의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되는 겁니다. BCA. BCA.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순서 문제가 이렇게 36번, 37번 나란히 있죠. 근데 여기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만약에 하나가 C부터 시작하면은 다른 하나는 B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거 되게 많이 이렇게 돼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답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38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접대, 관내 중요한 단서라고요. 한 번 더 쓸게요. 접대, 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그리고 기준. 기준은 늘 첫 문장,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입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룹을 정의를 하는데요. 2명 이상의 사람들로.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발휘한대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대의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여기 상호작용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도 일단 표시는 해둬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을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용어를 더 정확하게 써요. 여기 보시면 however가 있어요. 그리고 this term이 나왔습니다. 일단 앞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this term은 그룹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못 들어가네요. 자, 2번요. 여러분 이렇게 edis가 나오면 뒤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좋죠. 여기 보면 위치가 나왔는데 이 위치는 대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구문 파악하는 게 편해요. 일단은 한번 표시를 해두세요. 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 의존이래요. 공통의 목적을 위한. 그룹의 구성원을 그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 총계와 구분하는 것은 이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냥 센스가 아니라 this sense예요. 그리고 여기에 mutual interaction 이게 있죠. 그러면 앞에 이거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없죠. 그쵸? 그렇다면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고 대의는 사회심리학자를 받아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2번은 일단 괜찮네요. 더 봐야죠.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찰한 바론,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마침 매주 같은 날에 수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나왔네요. 집단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for example 사례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례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분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읽은 문장의 사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집합, 총계가 되는 거죠. 3번 앞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번 뒤 봐요. 대조적으로 젊은 그런 수영 선수들의 모임. 근데 이 사람들은 학교 가기 전에 매일 훈련한대요. 이 사람들은 그룹이죠. 왜냐하면 목적을 공유할 뿐 아니라 서로 어쨌든 상호작용을 한대요. 자, 여기는 그룹이 나왔어요. 예. 수영 선수들, 얘네들은 그룹이다. 왜? 공통의 목적이 있고 상호작용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 컨트라스트로 이어지니까 앞과 반대되는 내용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집단이다, 그룹이다 라고 그랬고 앞에서는 그룹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은 앞뒤 문장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4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봐요. in 나왔으니까 이렇게 to. 이번에 to를 표시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면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지각인 겁니다. 아, 여기 to가 아니군요. 실례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ed 스택 강조 구문이네요. 이거 팀을 정의하는 건 바로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지각인 겁니다. 이러한 지각,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룹이라고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예, 이거 맞죠? 5번도 들어갈 수 없네요. 답은 2번. 그 이유는 뭐예요? 자, 2번은 뮤추얼 인터랙션이 앞에 있고 여기 인터랙트도 있고 그리고 데이를 가리키는 말이 여기 있죠. 소셜 사이콜로지스트라고. 답은 2번.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39번이요. 와, 이건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이 많이 깁니다. 보시면요. 장애물에 추가해서 돈을 할 때 소개되어지는 장애물에 추가해서 만약 의심받는 사기가 탐지되면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전화를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화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의심 가는 거래를 했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요. 앞에 허들내기, 방해 얘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계좌 소유주가 나와야 되고 또 전화 연락 얘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더 fraud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장 봅니다. 기술의 새로운 흐름, 웨이브는 혁명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큰 변화입니다. 그게 사용자의 편리함을 강화하는 걸 의도했다 하면서 여기 안전을 개선하는 것도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녹색으로 때때로 이것들이 함께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 기술 나왔고요. 편리함과 안전. 그런데 이것들이 나란히 가진 않는다. 자, 이 표현에서 이 지문은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이분법, 이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다음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마그네틱 줄에서부터 칩이 그 내장된 것이 거래를 늦추었죠. 짜증나게 했습니다. 자, 이제 풀이 시작합니다. 서비스를 너무 성가시게 만들면요, 잠재 고객이 딴 데로 간대요. 예, 귀찮으면 그럴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예, 서비스를 너무 귀찮게 만든다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있죠. 예, 거래가 느려지고 고객들이 짜증나게 된다. 예, 이게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못 들어갑니다. 촘촘하게 이어져 있으니까. 자, 다음요. 이러한 장애가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이 돼요. 자, 이거는 이 장애가 앞에 나왔죠. 예. 2번 안 되고요. 자, 다음 패스워드 등등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여기 아이리스도 있는데, 네, 아이리스 이 옛날 드라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홍채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편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계좌의 세부 사항을 사기꾼들로부터 감추는 방법들이래요. Of keeping your data dark도 뭐예요? 감춘다는 얘기죠. dark는 히든의 뜻으로 여기서 쓰인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기 패스워드 등등에 다 나왔네요. 이거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이게 뭐예요?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예. 3번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4번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짐을 더해요. 계좌를 사용하는데. 버시고 데이 나왔죠? 짐을 더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패스워드부터 레코니션까지죠. 예. 4번 못 들어가고요. 자, 다음 계속 갈게요. This is all useful at some level. 어떤 수준에선 무척 쓸모가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안심을 시키죠. 당신의 여기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당신의 계좌가 당신을 보호하는데 당신의 은행이 당신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깨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안심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피곤하게 되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전화를 받으면. 자, 여기에서 전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뭐 은행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 이게 그러면 뭐 5분밖에 안 남긴 했지만 한번 봐봐요. 서치 콜수가 일단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뱅크는 디 어카운트 홀더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고 보면 여기 어카운트가 그 뒤에 있는 계좌 보유자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on top of the hurdles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보호 수단들, 보호 단계들에 더해서 또 다른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전화 거는 거. 답은 5번이네요. 5번. 네, 이렇게 해서 흐름을 나타내는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5개의 문제들. 어렵죠.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는 39번이 매우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버려도 됩니다. 네, 흐름은 접대 관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문제풀이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문제 기대해 주세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